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 2차 전지엔 반도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를 이끈 2차 전지, 또 단기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이걸 뭐 재차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2차 전지 흐름이 네. 사실은 그동안에 비하면 좀 힘들죠. 요즘 세상의 욕은 제가 다 얻어먹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나의 가족 같잖아요, 내 종목은. 굉장히 좀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냉정하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네네. 거니까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현명하게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주의 흐름들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장기적인 전망은 좋습니다만은 올해 남아있는 기간은 좀 지루한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네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7, 8월 달에 수급적인 이벤트, 좋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 이런 부분이 좀 겹치면서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요 시기를 뭐 조금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뭐 이번 달 하순에도 나올 것 같고요. 특히 9월 달에 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주도주들, 2차 전지 주도 섹터들 최근에 어떤 흐름들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2차 전지 핵심 소재 관련된 기업들, 저 왼쪽부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지금 에코프로를 제외한 양극재 대표 기업들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대장주라면 뭐 단연코 에코프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에코프로 7월 말에 이거 뭐 약간 상투 신호가 나온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네네. 조금 이제 조정 신호가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는 8월 달에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바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그 다음 나올 재료가 당장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에코프로는 이것도 뭐 빠지긴 빠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지만 지난주에 MSCI 편입됐거든요. 편입됐다라는 호재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당일은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끝이 났고요. 네. 금요일도 뭐 당일도 금요일 한 6% 빠졌다 하락을 좀 줄이긴 줄였지만 금요일도 여전히 마이너스로 좀 끝이 난 상태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나마 에코프로는 이제 MSCI 수급적 이벤트 때문에 지금 좀 덜 빠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지금 7월 말 이후로 좀 반등다운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NF 다 같은 모양이거든요. 이들 기업은 그나마 우리가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에 대장주들인데 아, 네. 지금 대장주가 그나마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 약간 주변주들 지금 코스모 신소재나 뭐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첨보 이런 기업들은 거의 뭐 7월 말에 고점 치고 그냥 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는 약간 수급적으로 꼬임 현상이 그래요.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이 매물 소화하는 좀 시간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뭐 반등이 좀 나오거나 한다면 조금 추려 놓으셨다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어찌 되었던 제가 홀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데 예측하신 대로 시장은 좀 흘러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예상대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진행 중인데 2차 전지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희망은 늘 항상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2차 전지 버릴 수는 없고 이게 언제쯤부터 그러면 아까 9월이라는 말도 제가 언뜻 들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언제쯤부터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내가 공격적으로 가보면 될까라고 여쭤본다면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7월보다는 8월이, 8월이 8월보다 9월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워낙 또 뭐 7월 말 대비 8월도 빠지고 또 8월 대비 9월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네. 거기서는 제법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일단 9월 달 정도를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한 어떤 이 확실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뭐 추세적으로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매물이 좀 쌓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주식은 개인들이 많이 뛰어드는 순간 못 가거든요. 예. 왜냐하면 누군가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그걸 뭐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지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말에 2차 전지 쪽으로의 어떤 거래량 쏠림 현상이 우리 전체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거의 한 40%가 쏠릴 정도로 네. 많이 쏠렸는데도 못 갔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다시 그 가격을 뛰어넘으려면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ETF 흐름을 봐도 대충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잠깐 준비된 화면을 좀 보도록 네, 좋습니다. 하죠. 제가 7월 달에 우리 2차 전지 소재주가 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 두 종목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왼쪽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만든 2차 전지 소재 ETF고요. 오른쪽이 이제 삼성증권에서 네. 이제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인데요. 자, 지금 7월 달에 두 개 ETF가 둘 다 상장되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2차 전지 소재 몰빵 ETF다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 ETF면 2차 전지 관련된 세일 업체나 뭐 여러 업체를 담아야 되는데 네. 이들 2차 전지 소재 ETF에는 흔히 말하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 양극재 대표 기업들만 비중이 좀 꽤 많이 실려 있는 ETF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7월 달에 상장이 되게 되면 자, 펀드가 하나 상장된 거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쪽에 돈 들어오면 그 돈이 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쏠 거고 이런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종목이 쇼스퀴즈를 발생시키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약간 가파르게 올라가는 역할, 트리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들이 이걸 이 밑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 위에서 지금 들어간 건데 그렇죠. 거래 터지는. 근데 이 이후에 지금 쭉쭉쭉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 ETF에 지금 투자한 개인들 입장에서 지금 다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펀드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이 펀드의 장점은 어쨌든 펀드에 돈 들어오면 그 돈으로 펀드 매니저가 자기네들이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쏘면서 네. 구성 종목 수익률을 끌어올립니다만은 ETF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어떤 이 시장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ETF가 상장되면 거기에 돈 몰리고 그 돈들이 그 종목을 쏘고 한편 주가를 끌어올리곤 하는데 중요한 건 ETF는 일반 펀드랑 좀 다르게요. 우리가 펀드를 가입했다가 한 2, 3개월 안에 나 싫어 판매할래 이러는 경우는 잘 없지만 네. ETF는 우리가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수시 입출금 펀드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넣었다가 뭐야 아니네 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팔면 바로 한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7월 달에는 요 ETF가 시장에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지금은 이제 이 ETF를 사가지고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반등 나온다면 좀 팔려고 나올 가능 높고요. 또는 물을 탄다 하더라도 단가 낮춰서 저 올라오면 팔려고 할 가능 높으니까 이 얘기는 ETF 쪽에 매도가 나올 가능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구성 종목 쪽으로 매물 나온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 2차 전지 소재 전반이 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물량 소화하는 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어쨌든 간에 8월 남아있는 기간 또 9월 달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매물 소화되는 과정을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좀 접근에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좀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커플링 뭐 이런 얘기하고 반도체 미국 가면 이제 우리도 가나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좀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 이러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게 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걸까요? 오늘 사실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 반도체주 가지고 계신 분들, SK 하이닉스든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장이 휴장이었던 게 좀 아쉽죠.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올랐는데요. 나스닥 상승에 이제 뭐 원인 제공한 기업이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7.09%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막 급등을 하면 최근에 우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올랐던 이유가 사실 AI 열풍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지만 반도체 업황이 의외로 좀 빨리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다 올라가고 AI 관련주도 올라간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AI 그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으니까 네. 오늘 사실 장이 열렸더라면 반도체 좀 괜찮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반도체였죠. 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나스닥 성분은 또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오늘 상승은 약간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최근 한 달 동안 한 1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5% 빠졌다가 오늘 새벽에 올랐던 부분은
지금 23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네네. 실적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요즘 한 달간 한 15% 빠졌는데 이거 사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도 하나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엔비디아 쪽에 공매도 쇼스퀴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3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한 달 내내 한 15% 빠졌다는 얘기는 약간 뭐 밸류 부담을 좀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니까 조금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뭐 엔비디아 덕분에 이번 주 좀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관련된 차트 잠깐 좀 보도록 그래,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자, 삼성전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2021년도 우리 동학개미 열풍과 함께 9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이때부터 지금 쭉쭉 빠져가지고요. 작년에 실적이 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올 거다. 불과 1, 2년 전에 연간 한 50조씩 벌던 회사가 올해 10조밖에 못 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반이 주가가 쭉 빠졌는데 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상반기에 올라갈 때는요. 어쨌든 간에 올해 실적은 안 좋지만 내년 내후년도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40조는 다시 넘길 것 같다. 요 기대감에 상반기에 약간 좀 턴어라운드가 좀 들어오다가 이후에 이제 6월 달, 7월 달 치고 올라갔던 거는 요게 엔비디아 때문이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온다 해서 그래요. 굉장히 올랐던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한 달간 엔비디아 주가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내후년 실적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올라는 갈 건데 이 7만 5천 원대 여기 좀 저항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동학개미 열풍 불던 시점까지 지금 실적이 당장 내년 내후년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시세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7만 5천 원 부근에 가면 그래요? 좀 제동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삼성전자도 너무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는데 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이제 FST하고 SNS라는 회사인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를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FST하고 SNS 사놓고 막 그냥 한 반년, 1년 묻어놓겠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들 기업들은 EUV 관련된 기업이니까 반도체 업황하고 무관하게 실적 좋아지는 건데 반도체 기업들 조금 수급 개선되면 이쪽은 좀 더 세게 갈 수 있다. 둘 다 지금 따따블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7월 말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FST와 SNS텍을 요 7월 말에 저희 다 팔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하면 TV에서 공개적으로 이 종목들 좀 장기로 보세요라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얘기했었던 종목이고요. 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에 저희 다 팔았어요. 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던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만 오른 게 아니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그러네요. 올랐어요. 지금 한미 반도체든 뭐 지금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보면 최근에 2차 전지의 바톤 터치를 좀 이어받았지만 네. 이들 기업도 밸류 두들겨 보면 사실은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좀 반등 나오고 하는 거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래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일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서 엄청난 뭐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큰 만큼 2차 전지의 빈자리를 무엇이 반도체가 채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생각이 지금 또 변함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는 너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반면에 네. 이미 밸류가 그걸 그렇죠. 좀 과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동을 걸리는 원인이 되고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2차 전지보다는 저퍼니까 네네. 그 반도체가 이어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전지랑 반도체 소부장은 태생부터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달라요. 그렇죠. 2차 전지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굉장히 활발할 것 같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반면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그 정도의 기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밸류가 낮은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기대감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비슷하다. 아, 그래요? 둘 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2차 전지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2차 2차 전지 반도체 얘기해 주시죠. 네.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도 팔고 반도체도 팔아라. 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좀 가지고 있거나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도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언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번 좀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요. 요거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어떤 식으로 좀 일단 했다가 아마 요 시기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네. 공개 방송 꼭 함께 하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요즘 뭐 공개 방송이 워낙 뜨거우신